리변입니다. 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이변변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발부터 분위기가 좀 괜찮네요. 예, 오늘은 생방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활기차집니다. 세 분을, 저를 포함한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생방한 게 언제죠?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쁘신 와중에 오셨는데, 이광철 변호사님 사실 금요일 재판이 쫙 잡혀 있었잖아요. 오늘 원래 안동에서 제가 그 전교조 선생님 두 분의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추가로 이제 좀 검찰 쪽에서 검토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1월 달로 미뤄져가지고 저도 이 결심 공판을 준비를 앞두고 사실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일정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변론조지서도 막 쓰고 그래갖고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판사님으로부터 연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적극 협조하시고. 야호! 검찰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같이 생방을 할 수 있네요. 검찰에 감사할 일도 있네요. 다만 이제 그 재판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재판인데 2011년부터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을 이제 변호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잘해서 했는데 다만 이제 미뤄진 거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죠. 재판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러게요. 굉장히 좀 지치시고 그랬는데 재판이 또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사실 저야 조금 한시름 덜었지만 또 재판을 또 기다리시고 빨리 좀 뭔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선생님들께는 참 죄송한 일입니다.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변이 간추린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일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 김포 등지의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대상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 극우 성향 시민단체 4곳입니다. 민변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즉 삐라 살포로 북측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첫 뉴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읽어주신 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일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 김포 등지에 샬라샬라 가중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광철 변호사님은 삐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하셨어요. 이광철 변호사님이 주심으로 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예, 자 이거 쓰느라고 또 머리 쥐어 짜면서 잠깐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10월 10일 날 저기 연천 쪽에서 풍선 날리지 마라. 북한에서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계속 날렸죠. 일부 탈북자 단체 그리고 보수 단체가 사실 보수 단체라고 부르기조차 참 창피한 일들인데 어쨌건 계속 삐라를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날 북한에서 경고 사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또 이게 그쪽에는 이제 저도 사실 제가 군 생활을 연천에서 사실 했는데 그 민통선 이제 민간인 통제선 출입구역 이 안에도 이제 주민들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격전 벌어지고 나면 매뉴얼에 따라서 다 대피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학기를 앞두고 좀 수학하다가 막 갑자기 다 대피하고 또 굉장히 불안에 떠시는 거죠. 남북 간에 그렇게 총격전이 오고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 나면 사실은 다 정말 그래서 막 엄청 이제 막 정말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막 불안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10월 10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막 추가로 이제 막 파주 또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막 정부에 요구를 했죠. 못하게 해달라. 우리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이분들이 또 막 10월 25일 날 풍선을 날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24일 날 파주 시민들이 또 막 연자 농성하고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25일 날은 막
그 서로 실력적으로 막 네. 몸싸움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양반들이 결국 파주에서 못해갖고 또 김포 쪽 가서 결국은 날렸잖아요. 또 풍선을.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전단 문제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전단살포로. 근데도 이분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자로 한 분들은 언론에 나와가지고 풍선이 아니고서는 북한을 망하게 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우리는 풍선을 날릴 것이고 풍선을 날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굉장히 충실한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신청인들로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민변 차원에서 하신 거고 저희 민변 차원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민변 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예. 이 대북 전단살포 문제를 좀 전담하는 TF를 저희 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꾸렸어요. 아, 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참가하고 있고 지역 주민 대책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낸 겁니다. 네. 그 가처분은 어디에 내신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예, 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서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소재지가 서울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 채무자들을 사실은 이제 이 단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피신청인 채무자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대표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모 씨, 박모 씨, 뭐 최모 씨, 그다음에 서모 씨. 그래서 마침 그 서모 씨의 사무실 주소지가 역삼동이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봐서 제출을 거기다 한 거죠. 네. 그 가처분 신청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가처분을 통해서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은 간접강제를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한 회당 위반 시에 200만 원으로 했죠. 한 회당이라는 풍선 하나당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횟수? 금지를 구하는 거. 풍선 하나당 200이 아니라? 풍선 하나당 200. 좋은데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금지를 구했던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파주, 김포, 그다음에 포천로 해갖고 별지로 이제 지도를 제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풍선을 날린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면 단위로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으로 그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두 번째, 그 지역 안으로 풍선을 날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반입하지 말라. 세 번째로, 그 지역에서 풍선을 날린다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 인터넷 등의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구했고요. 예. 물론 이제 이재동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종의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재동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 의문을 표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극장에서 어두컴컴하게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불이야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데 뭐 뱀을 풀어놓는다든지, 예? 극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든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우리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호불호 혹은 호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의 작업들이 누군가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기본권에 우리가 헌법상 공부했던 절충이라든지 또 혹은 기본권의 어떤 서로 가치 보장을 받고 이렇게 조화롭게 보호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꼭 전단을 그렇게 날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훼손을 무릅쓰고 해야 될 만큼의 보호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러네요. 예. 그들은 표현을 하는 자유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니까 그걸 비교하자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보호할 권리가 더 크네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익을 형량해 본다 그러면 법익 형량이라는 게 참 전문가들이 쓰는 법익을 서로 재는 거죠. 충돌하는 그렇죠? 두 개의 법익을 재는 거죠.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에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값어치가 있는가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자, 일단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요. 북한이 격하게 반발하죠. 그리고 일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가 동요하고 그럴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과연 두 가지. 그로 인해서 과연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인가? 그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인과관계로 입증되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것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과연 남북 간의 소모적인 갈등, 그리고 긴장의 고조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또 그로 인해 갖고 굉장히 악순환들이 이어지잖아요.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이 불필요하게 서로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초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해서 법익의 값어치가 그래요? 근데 반대편을 보죠. 그 풍선을 날려가지고 북한이 경고 사격을 하고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야말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가 이렇게 훼손당할 염려가 있다면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어느 곳에 보호 가치가 더 높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외친다는 그 표현이 사실은 미국의 홈스 대법관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든 얘기죠. 그 표현의 자유를 고급진데? 네? 완전 고급진데? 와, 예. 역시 공시는 다른데 이게 차원이 다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불이야 얘기는 내가 했는데. 겸손하기까지 해. 겸손하기까지 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한 보장돼야 된다. 근데 남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표현 행위들도 있다 하면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혼란을 하면서 다치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예를 드신 거죠. 예. 그 아까 간접 강제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그 행위를 다시 못하게 할 뭐 어떤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못하게 가로막진 못하지만 그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돈으로라도 이렇게 돈을 지급하여서라도 어쨌든 돈을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걸 간접 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00만 원 그러니까 한 번 풍선을 날리면 그러니까 뭐 200만 원. 풍선을 날리거나 1회에 200. 반입을 하거나 언론에 공표하거나 하면 그 한 해 회당 200. 그 행위를 하면은 한 번에 얼마씩. 그 간접 강제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익숙한 게 조전역이잖아요. 그렇죠. 전교조 그 가입교사 명단을 호기롭게 올렸다가 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걸었다가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월급 다 가압류돼가지고 최근에 그 돈을 다 갚았다는 전교조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한 그 공헌을 했죠. 예.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 지적 굉장히 스마트 하신데요. 풍선 하나당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1회에, 200만원 비용 들여서, 그분들 엄청난 장비 동원하시잖아요. 200만원 간접강제 비용까지 포함해서 비용으로 치고, 풍선의 양을 막 몰아가지고, 몰아가지고, 2번, 3번 할 거 한 번에 쫙 하는 거지. 지금 그 풍선 날리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다른 명목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확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그 신청서를 쓰면서 보니까 풍선을 날리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시법이라든지 그 사람들 풍선 낼 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들 기자회견할 때는 집회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좀 손해를 끼칠 그런 염려가 있는 집회들도 사실은 좀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또 지금 그 풍선을 속에다가 1달러 지폐라든지 단파 라디오 생필품을 넣어서 보내잖아요. 이제 삐라에 대한 유인 효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남북교류 협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면은 그쪽으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출할 때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네요. 그죠? 그러게요. 여기 댓글 간만에 저희가 생방으로 하니까 또 간만에 출첵하신 분들도 있네요. 내가 좋아님도 3개월 만에 생방 출첵이요. 눈물나게 감격스러워요. 세상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고맙습니다. 잘해라 그네야 씨. 오와 멀리서 해주셨어요. 한국은 눈이 온다지요. 예, 포슬포슬 날리고 있어요. 여기는 텍사스 이슬비가 오네요. 새벽 1시에 라이브 청취 중. 변호사 중 최고의 변호사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참 찐하네요. 이 텍사스에서 지금 새벽 1시에 이 방송을 이렇게 조국에 대한 걱정과 또 저희들을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향수 네. 뭐 지금 보니까 아이디를 잘해라 그네야라고 쓰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뭐 램프리턴 얘기도 들으셨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영만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분과 이렇게 제가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좀 찐해지네요. 네. 아니 우리가 조합원 뭐 방송은 아니지만 그 제스민 혁명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은 축하드려야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옥토퍼스 머리라는 건 혹시 저를 가리키시는 건 아니죠? 뜨끔하던데. 공신도 자격지심이 있으시구나. 아니 이거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죠, 김효진 PD님. 예. 아유, 이광철 변호사님, 어쨌든 이광철 변호사님 혼자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깊은 고민 모아가지고 큰일 하셨어요. 이 처분 결정은 보통 언제쯤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가처분은 이제 필요적 신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을 거쳐서 아마 조만간에 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가처분을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좀 문제는 뭐, 그게 완전히 흔쾌히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해법은 저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과연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부가 해서 정부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종북 프레임, 종북 공세에 따른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계속 조장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겠다는 정도밖에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소탐대실 아닌가. 눈앞에 정치적인 진짜 가짜는 정치적 이득 좀 얻으려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통일에 이르는 평화와 공존 이런 것들의 값어치를 헌시작 취급하는 게 저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요. 예. 뭐 격가지 얘기인데 사실 이 삐라 안에 그 임수경 의원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의 사진을 이렇게 삐라의 내용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이 그 안위를 걱정했던 임수경도 남한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떡떡거리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임수경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임수경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 종북 의원이라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탈북자 청년이 임수경 의원 찾아가가지고 욕을 했니 말았니 또 맞아요. 예. 그 논란에도 휘말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새누리당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주 변호사 등 5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면면이 상당히 다채로운데요. 좀 이따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저기서. 왜냐면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위위원으로 이제 5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 29일 정도에 표결을 할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여야 합의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면면이 너무 다채로워요.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제 유정 몫으로 예. 그래서 위원장에 계시는 것 같고 예. 뭐 장환익 변호사님이 이제 비상임위원으로 가족 몫으로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호준 교수님 사광대 이호준 교수님. 그분은 이제 기업 살인 처벌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비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죠. 보니까 지금 면면이 지금 5명 중에서 4명이 변호사인가요? 네. 4명이 변호사고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죠. 익숙한 이름이 우리 한번 너무 얘기한 많아요. 적 조대환 이분은 잘 모르겠고 고용주 이야기했었잖아요. 변호인 불임 사건에 그 데려다가 그 공산주의 만들고 그랬다고 본인의 과거조차 부인한. 예, 석동현 변호사는 그 동부지검의 그 검사
제2모 검사가 피의자랑 성추문 있었죠. 성추문 있었던 그 사건 책임지고 물러났다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해운대 쪽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죠. 예비 후보 등록까지는 했었던 것으로. 차기환 변호사는 행변이라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해갖고 지난번에 그 대리운전 기사 세월호 유가족 문제로 폭행 시비가 있었을 때 그 대리운전 기사를 법적 대리했던 그분이죠. 이들 가운데 고영주 변호사가 특히 주목됩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불임사건 담당 검사 출신인 사람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영화 변호인 흥행에 대해 TV조선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좁게 보면은 노무현 신화를 만들어서 지금 친노 세력들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또 문재인 의원이 불임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다라는 그런 관전평을 내놓았는데요. 그 관전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의원은 불임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런데 저쪽에서 나온 저서들을 보면은 문재인과 노무현의 운명적 만남 해가지고 불임 사건에서 인권 변호사를 같이 하면서 둘이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를테면은 김일성 백두산 미령 신화를 만들듯이 그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문재인 의원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잘 알고 있을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계속 행동을 같이 했으니 문재인 의원도 틀림없이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이 틀림없다고 치고 나오니까 이제는 자기가 변호인 그 당시에는 사법연 선생이 있고 그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000만 명이 관객을 동원됐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불임 사건하고 다시 지금 한편이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면면들이 굉장히 전투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 변호사님? 아니 차기환 이사는 정작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잖아요. 세월호 가족 요구가 지나치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영주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영주 변호사도 세월호 관련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해경이 75명이나 구조를 했다. 맞습니다. 박문진 감사의 직으로 있으면서 맞아요. MBC를 나무라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취재 가이드를 주듯이 왜 정부 비판으로 가냐 이런 얘기를 했던 왜 사람이에요. 자꾸 해경 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한 분 한 분씩 좀 보면은 일단 조대환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특검 있을 때 특검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검보가 뭐냐면 똑같이 특검이긴 특검인데 검사긴 검사인데 특검을 받쳐주는 그런 검사죠. 특검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이 특검보를 마치고 나서 삼성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했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이 제대로 됐었다고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많이 공격을 했었던 인물인데 또 이분이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수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좀 자기 검열, 자기 도덕성에 기반한 자기 검열이라는 것이를 하는 분인가라는 의심이 좀 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고영주 변호사는 불임 사건 당시 검사였어요. 수사검사였죠. 예,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사건. 굉장히 유명했죠. 그 영화로 인지도가 급상승되신. 맞습니다. 재심에서 불임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죄가 나왔지만 불임 사건 당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이런 그게 인터뷰였었죠. 그 유성 사건의 그 검찰 반응이랑 똑같아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유성 간첩이 맞다. 그래서 열심히 그 간첩임을 입증하다 보니까 실수한 건데. 확시. 진짜 제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과연 올바른 어떤 역사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정부라든지 이쪽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할 사람이냐라는 평가를 좀 해봤을 때 좀 답답한 게 사실인 거고요. 예.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해경이 무려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냐. 이게 해경이 구조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무슨 조사를 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할 때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나온 거고 나와서 그냥 해경은 배에 태웠을 뿐이죠. 나온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구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진실규명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얼마나 하겠냐. 저는 여당 쪽 추천을 받은 5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고가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났으면 당신들이 지금 과 똑같은 멘트를 하겠냐. 저는 제가 아는 저는 이석대 변호사님도 민 변호사 배는 존경하는 변호사님이고 이효준 교수님도 여러 가지로 같이 말씀 나눠봐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장환익 변호사님도 저희 민변 선배 변호사님이신데 이분들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응? 예. 국가가 그런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대통령이 그 시간에 긴급하게 상황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정권과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아니,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과연 이 5분의 지금 이분들이 고영주, 차기환 이런 분들이 과연 노무현 정권 때 과연 이런 사고가 났다면 지금 똑같이 왜 정부의 책임을 묻냐,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냐, 응? 이렇게 하겠는가?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가 생각과 생각이 달라서 공존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박근혜 때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노무현의 7시간의 미스터리라면 아마 지금쯤 탄핵하고 난리 났을걸요? 하야하라고? 그랬겠죠. 예.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가 최소한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보수의 최소한의 미덕 아닌가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노무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으로서 저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적어도 저는 박근혜 1000명보다 노무현 한 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우리 사회 양커를 더 심화시킨 부분에서 큰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고뇌 그리고 책임 리더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근혜 하고 있는 저 짓거리하고 비교해 보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당 추천목 관련된 인물들인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선정돼서 확정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 가족분들이 어제 1차적으로 새누리당에 좀 이분들이 과연 진상규명에 적합한 분이냐 우리는 매우 좀 의문스럽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었어요. 네.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네.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재현 의원을 만날 약속이 있어서 마침 또 그날 어제 이게 발표가 돼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일단 여당은 자기네들 몫이고 자기네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그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주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듣기가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면면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관이나 보는 본인의 어떤 도덕관 또는 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하를 그것도 굉장히 잘못 간수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돼서 이 직원들 나중에 그 진상규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거다. 그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대리 기사를
자기가 찾아가서 직접 변호를 맡겠다고 하면서 변호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그 발언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분들이 정부에 맞서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조사위가 꾸려지거나 특검이 꾸려지거나 할 때마다 그 각 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거의 뭐 산술적 평균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웃긴 게 저는 그 피조사자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사기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는 조사위원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뭐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할 것이거든요. 맞아요. 조사를 하는 사람은 이쪽이 추천하건 저쪽이 추천하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뭐 편향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혔던 사람은 제척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규정 정도 있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일부는 이 사람을 날을 서서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사위는 항상 현미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 것들 좀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해서 수호천사짱님께서 사실 과거 변협과 현 변협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선 변호사님도 피부에 와닿나요?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사실 세월호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선 뒤에 대한변협이 추진해왔던 여러 입법들이 다 가로막혔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이건 또는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리고 몸조심을 한다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여기 아해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새누리당의 2당인 새정치연합은 왜 아직도 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나요? 근데 그건 어떤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빨리 후보들 내놓을지 예상을 못 했었어요. 위원들을 내놓을지. 근데 딱 내놨는데, 딱 한 가지만 보고 뽑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은 아예 위원회를 작파하려고 위원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유가족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은 정말 강직하고 점잖고 하신 분들이지만 약간 좀 전투력은 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너무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날카로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록 새누리 이중대라는 오명을 갖고 있지만 조금 좀 전투형의 좀 그 위원들을 좀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물망에 올렸다가 추천을 안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스스로 고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야당과 좀 관계가 깊다.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 사건을 변호했었다. 이 사건을 변호한 이상 아마,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원회가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많이들 고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들은 또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사를 다 받아들였었는데 새누리당의 이번 위원 추천을 보더니 다 가족분들이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었다. 특정 정당하고 관련성이 이렇게 강하고 여러 가지 추문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을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천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투력 위주로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진보가 싸가지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책도 나오죠. 강준만 교수도 그렇고.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데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좀 싸가지 없다는 말이 일견 좀 납득이 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상황이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보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싸가지 없는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네. 이쪽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결성, 자기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체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새누리당 이 면면들 추천위원 면면들을 보고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위원회를 작파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짜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근데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헷갈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선정될 위원분들이 뭐 이제 그런 연결성을 포기해서 중립적이지 못한 분을 선정하고 그렇진 않으실 거잖아요. 예, 다만 그런 고려가 그렇죠. 꽤 깊었던 것들이 우스워질 만큼의 인선을 보고 하신 네. 말씀이겠죠. 근데 고민의 그 폭은 좀 그러니까 그 인물 폭은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저희가 막 그렇게 다 고사하시는 분들 빼고 나니까 사실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나키스트님이 풀을 올려주셨어요. 전투력 하면은 이지아 변호사님, 장경호 변호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범죄자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전투력은 저도 이제 보장해 드립니다. 개런티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분들의 전투력이라면 뭐 충분하겠죠. 네. 예, 우리 이지아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 아닙니까? 예? 우리 다 퇴정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나가셨는데 아무도 안 따라갔다는 거. 아니,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 막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 이렇게 퇴정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같이 안 따라가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후배 입장에서 저분을 좀 모양새 있게 모시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광철 변호사님과 제가 그때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었어요. 또 검찰하고 이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라서 요것만 마치고 모시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혼자 또 들어오셔. 너무 모양새 빠져. 담배 하나 피고 이렇게 딱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조금만 참으시지 모시러 나가려 그랬는데요. 예, 그 정도 전투력 있는 분 있다는 거 후보군으로 올려드리고. 혼자 나가시는 건 안 되는데. 리더십이 부족하신 건가요? 하여튼 뭐 좀 풀을 넓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위원회?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 위원분들 면면을 보면은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잘 돌려서 진상을 잘 규명하겠다는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역대 위원회들도 사실은 위원들 간의 다툼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또 당의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만들었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전망 답답하죠. 예. 기사를 봤는데 그 차기환 그 지금 방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일베 글을 퍼날랐던 걸로 또 얘기가 또 있네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분이 혹시 일베 아니신가? 뭐 그런 의혹도 좀 있고 그렇죠. 참합니다. 그래도 좀 수준껏 해주셔야죠. 적당히 수준껏. 너무 고려 안 하셨네. 너무 안 가리고 인선을 하셨네요. 예, 저희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다음 방송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